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너그 동네 시의원 뭐 하시노? 하여튼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죠 나름대로. 진짜야? 진짜지 그럼. 허리케인 라디오만 할 수 있는 대시민 소통 프로젝트 너그 동네 시의원 뭐 하시노? 지금 여러분 사는 동네 시의원 누군지 아세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많을 텐데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가 있고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살펴드리겠습니다. 두 분 시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전체를 지역구로 두신 비례대표 김하숙 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하숙 시의원입니다. 성동구의 이동현 시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동현입니다. 자, 서울시 김하숙 의원부터 본인 PR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뻐꾸기 소리 주세요. 네, 저는 육군 대령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만 31년 하고 전역했습니다. 전역한 지도 한 20년 넘었네요. 작년에 우연히 그 서울시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어가지고 현재 10대 시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의회에서 최고령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고 또 이제 보건복지 예. 30초 지나서 폭탄 지났어요? 터졌어요. 군인 출신이신데 네. 충성. 소위로 시작을 하셨군요. 아닙니다. 저 2등병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위로?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나 경장에 보죠? 그다음에 하사에서 장교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장교 시험 봐서 이제 1970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죠. 예. 31년. 네, 만 31년. 대령으로 예편하셨고요. 특전사에도 계셨다고. 71년부터 74년까지 만 3년 동안 특전사령부 여군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프도 하셨어요? 예, 예. 몇 번 하셨어요? 뭐 한 10대 번 했죠. 정식으로 한번 시청자, 청취자분들한테 격려 한번 해주셔도 할까요? 될까요? 네. 앉아서 해야 여기 됩니까? 카메라 이쪽에 서서. 있어요. 아니, 앉아서 그냥 해주세요. 충성. 예비역대령 김하숙입니다. 야, 참 아주 대단한 경력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또 특이한 경력이세요. 네, 좀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이런 분은 저 호국 보훈의 달에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 이왕 오신 김에 어디 뭐 군가 같은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있죠. 예. 한 소절 불러요? 예. 네,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행군의 아침에 하는 행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네.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 후 외투 입고 투구 쓰면 마음이 새로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예요? 행군입니다. 행군. 네. 오. 제가 82년, 83년 이렇게 군 생활을 했었는데 네네. 병장으로요. 네. 그때 그런 노래 없었는데 그 전에 그전이죠. 저는 66년도 입대했거든요. 66년도. 그래요. 자, 시의원으로 이제 인생 2막에 도전하신 이유 네.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그 주경야독을 해가지고 그 보건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네. 그래도 우연히 이제 그 또 시의원 도를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인생 이모작으로 하여튼 좀 무슨 봉사하는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이렇게 시의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지금 현재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례대표 이제 1번을 받으신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김하숙 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네. 성동구의 이동현 마찬가지로 본인 PR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뻐꾸기 소리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민곁에 시의원 힘이 되는 이동현,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 시의원입니다. 출마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을 거라는 우려를 많이 받았지만 주민분들의 기대와 진정성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선출해 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대와 가능성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성동 금호동 1, 2, 3, 4가 옥수동까지시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91년생이시고 최연소인데 예. 91년생이면 올해 나이가 우리 나이로는 이제 29. 29. 예. 자꾸 우리 나이를 올리려고 하네. 예. 지금 두 분 나오셨는데 최고령 김하숙 의원님 막내 조카보다도 어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두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뭐 한 40년 넘게 예, 나오죠? 42년 네, 차이가. 42년. 네.
이동현 시의원은 우리 작가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예, 만으로 이제 25세인데요. 제가 출마한 나이는 만 26세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이 정치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예, 뭐 초등학교 그 학생 기록부에도 늘 꿈은 대통령이었고요. 와.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동경심도 있었고 또 근데 고등학교 때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생겨서 그때 정치에 대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벤트였는데? 그 제가 뭐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편부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면 학생회장 출마가 좀 어렵다라는 뭐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서 그때 제가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방법이 정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 꿈 갖고 계십니까? 아유 지금은 뭐 대통령 꿈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연소 의원으로 좀 어려움은 없어요? 시정 활동하시면서? 그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예, 당연히 최연소 시의원이기 때문에 뭐 모를 거다라는 우려나 아니면 어려서 어른들이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좀 불편할 거다라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반면에 우리 김하수 의원님처럼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저에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예,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셔서 조금 더 힘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연소기 때문에 선배 의원들한테 동료이기도 하지만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제가 청년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 혹은 만나게 된 청년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보좌진 얘기로는 모태솔로라고 그러던데 바쁘세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예. 자, 끝나고 보좌진과 한번 면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하숙 의원님, 예. 그 저희 코너 중에요, 예. 그 아재 코너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아재니까 예, 또 젊은 사람들의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뭔지를 배워보는 시간인데 네네. 이동현 의원한테 이 젊은 청년들의 생각이 뭔지 가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좀 소개 좀 해드렸고 여기서 두 분 좀 몸 좀 풀고 갈게요. 툭 터놓고 말하는 시간 툭터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표지판 갖고 계시죠? OX 표지판 들고 계시고 네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 드리면 O냐 X냐 말씀으로도 꼭 해주세요. OX를. 자, 네. 질문 드릴게요. 나이 많은 또는 나이 어린 동료 시의원이 이해 안 갈 때가 있다. OX. X. OX. 예. 김하숙 의원님. 이해가 안 갈 때 어떤 때 있으세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은 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그 자꾸 이제 시행착오를 하죠. 네. 그런 게 좀 보일 때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동현 의원은 그런 경우가 없다. 예. 예. 오히려 저는 이제 아버지 세대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원래 저희 할머니 세대이기도 하니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 그리고 예. 집에서도 경험을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서울시 의회의 세비 여러분 받고 계신 세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OX. 자, 들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X. X. 적당하지가 않다. 네. 이번엔 이동현 의원부터. 네. 물론 이제 저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뭐 세비가 좀 어느 정도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님들은 전부 다 이제 가장으로서 혹은 진보를 이끌어가는 생계를 유지하시는 데 있어서 또 시의원이 그 외에도 이제 소모되는 비용들이 많아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걸 열 때도 충분히 본인들의 세비를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네. 예,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하숙 의원님은요? 예, 저도 뭐 이동현이라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제 뭐 싱글들은 괜찮은데 가정이 있는 가장들은 약간 좀 힘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저는 좀 이제 적다고 적다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이죠. 네네. 현재 네. 받고 계신 네네. 세비가. 한 청취자분께서 예전에는 여군도 병사로 입대할 수 있었나 봐요. 이렇게 질문을 네네, 하셨네요. 있었습니다. 오. 간호, 장교 이런 부분 간호하고 말고도 저희하고 다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반 육군인데도 네네. 여군이 있었군요. 옛날에. 이제 1966년부터 1975년까지 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975년도에 이제 여군이 병에서 하사관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병이 절대 다수가 병이었죠. 네. 저도 병으로 입대했죠. 그래서 병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사관으로 그다음에 하사, 장교. 중사, 상사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군번이 3개 있습니다. 병, 하사, 장교. 그래요? 병 군번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0880283. 모르겠다. 논산 군번이세요? 아니에요. 여군은 또 따로 별도로 나와요. 별도로 병으로 뽑으셨구나. 예. 이동현 의원한테도 질문. 이동현 시의원님 늘 시정일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지역 빗물바지 또는 위험한 축대일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주민이시가 본데 네. 지역 구민한테 방송 출연한다고 오늘 여기 나온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말씀을 일부 드리지는 않는데 오. 뭐 운전 중에 아무래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예. 비물바지가 필요한 곳이 예상이 되는데 네. 제가 꼭 이번 주 내에 그래요. 드리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경기에도 네, 장마 비가 시작된다고 오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OX 툭터 말입니다. 네. 오늘 저 이준석 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네. 신간 뭐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의원이라면 최소한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고 대신에 광역시 의원 규모를 2배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동의하십니까? OX X입니다. 두 분 다 X네. 예. 어떤 부분이 X세요, 김하숙 의원님? 그래서 뭐 깊게 생각은 못 근데 해봤는데. 구의원을 없애는 대신 시의원을 2배로 늘려야 된다. 제 이 생각에는요. 주장인데. 예. 구의원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 중에서 보면은 구의원 출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주 일을 잘해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근데 만약 그걸 없애고 바로 시의원으로 온다는 것은 저도 이제 시의원이 처음인데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의원의 이제 전 의원의 주장은 인구가 10만밖에 안 되는 구에 무슨 구의원이냐. 구의원까지 둬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건데 이런 책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번 책에다가. 이동현 의원은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자치구에 있는 구청도 없애야 된다는 건지 그럼 자치구청은 존재하고 구의원은 없고 시의원만 늘리면 자치구에 대한 견제라든지 주민들의 말씀을 구에다 전달하는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런 고민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의원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구의원 없애야 된다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으신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돌발 퀴즈예요. 자, 두 시의원께서는 듣고 계시고요. 네. 문제 내드릴게요. 자, 김하숙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이것을 통해서 박원선 서울시장한테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충원을 촉구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업무가 배정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문제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본회의에서요.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한테 질문을 하는 이게 뭘까요? 이것이 오늘 돌발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카톡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정답만 딸랑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동네 이런 거 좀 해결해달라 민원 또 시의원에 대한 궁금증 함께 보내주십시오. 정답 맞히신 분 가운데 추첨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왜 김하숙 의원님 네. 왜 이 문제를 주목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충원을 촉구하셨는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그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거든요. 네. 1년 동안 쭉 업무를 해보니까 그 직원들의 이제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요. 첫째는. 그리고 예산은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한 5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일하는 사람은 비슷해요. 몇 사람 좀 늘어나고. 그래서 그분들 직접 만나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한데 얼굴이 막 찌들었어요. 네. 너무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이 일하는데 그 사람을 충원시켜주고 일을 시켜야지 업무 양이 너무 과중하니까 굉장히 공무원들이 힘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님 보고 다른 복지도 좋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의 복지도 좀 생각해 주시라. 예.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예.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런 예, 질문을 예, 하신 거죠. 예, 예. 이동현 의원님 힌트 좀 주세요. 이거 할 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예, 시간이 있고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하면서 시간은 질문을 포함하고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을 주어지기도 하고 네. 그럼 질문 시간만 25분을 주어져서 답변은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예, 합니다. 알겠어요. 한 청취자께서 5분 발언이라고 아닙니다. 5분 발언. 자, 시의회의 공무원들 출석시켜서 얘기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김하숙 의원님. 네네. 군인 출신이신데 만약 막 호통 같은 거 뭐 치고 그러세요? 뭐 자주는 하지 않지만 가끔 합니다. 한번 좀 생각나시는 대로. 아니 왜냐면 이제 제가 뻔히 알고 질문하는데 예. 거짓말로 답변을 하니까. 제가 복지 과장이에요. 예, 예. 과장님 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요 현장을 2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제가 과장인데 말씀드리려고 답변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현장을 갔다 오셔서 답변하세요. 예. 현장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막 땀이 나네. 자 이동현은 네. 어떠세요? 시정 질문 잠깐만요. 시정 질문이라 이 답을 말씀드려 버렸네. 참 죄송합니다. 예. 예. 어떤 질문 같은 거 기억나세요? 저는 아직은 그 질문은 한 적은 없고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의 흐름에 있어서 혹은 이게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인지 혹은 정책에 있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아닌 점이나 현장에 아까 우리 김하숙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의 목소리가 다르다면 그걸 짚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재고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현은 혹시 본회의장에서 네. 김하숙 의원께서 막 호통치고 그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목소리도 크시니까 막 쩌렁쩌렁 본회의장에 울릴 것 같은데. 예, 매번 보고 있고요. 매번 그러세요? 예, 아니 시정 질문하실 때마다 네. 날카롭고 강력하게 네. 항상 이 공무원분들의 군기를 잡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 불호령을 나누십니다. 말씀하시니까 아까 방송 직전에 3부 시작 전에 밖에서 잠깐 뵙고 김하숙 의원하고 기동현 의원하고 악수했잖아요. 네네. 이동현 의원보다도 김하숙 의원의 그 악수, 이 힘이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처음 기 잡으려고 아베나 뭐 이런 사람들 압을 좀 꽉 잡. 넣죠. 제가 저 여자 트럼프 의원 아니신가? 그냥 너무 꽉 잡으셔가지고. 꽉 잡은 거 아닌데요? 특공 그 기가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두 분께 동네 자랑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동현 의원부터 해볼까요? 성동구에는 얼마나 사셨습니까? 저는 성동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고 살고 있는 거니까 제 나이만큼 산 겁니다. 29년 살았고요. 네. 예. 그래서 동네 자랑을 좀 더 해주신다면. 동네 성동구는 뭐 워낙 잘 아시다시피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교통의 요지라서 뭐 서울에 있는 모든 지역을 차로 가도 20분에 30분이면 간다라고 할 정도의 자부심이 있는 동네고요. 또 많은 문화에 그 꽂히기도 하죠. 그런 뭐 왕십리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서울숲이 있어서 거의 뭐 서울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제 동네인 금호동 옥수동은 뭐 예전부터 아주 유명하기로 그 천년 고찰 미타사도 있고 또 옥수동에서 지금 얼마 전에 행사를 했었는데요. 두모포 출정식이라고 해서 최초의 역사적 공식 기록에 있었던 외세를 정벌했었던 대마도 정벌의 출정식이 열렸던 곳입니다. 그래요? 예, 이런 곳으로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또 살기 좋은 동네로 교통 그리고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정치가 남아있는 그런 동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8177 청취자께서 이동현 의원한테 네. 시장에서 자주 봤어요. 젊은 패기와 힘, 열정 기대가 큽니다. 시장에 자주 가시나 봐요? 예, 최대한 많이 가려고 노력해서 장 보러 가시는 건 아닐 거고. 예, 뭐 장도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상인분들에게 자주 찾아뵈서 말씀 듣는 게 저한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주 가서 뭐 점심 식사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도 듣고 혹은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자주 드리러 갑니다. 알겠어요. 네. 소통하는 시의원 보기 좋습니다. 이번엔 김하숙 의원님은 뭐 비례대표시니까 서울시 자랑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뭐 비례대표니까 특정 지역은 없고요. 이제 뭐 25개구를 다 다니는데 특별히 서울시 제가 공무원들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1년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해보니까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근무하는 태도도 아주 좋고 그 제가 특히 이제 뭐 그 보건복지 쪽을 집중하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서울 시민으로서
또 서울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이 유능하구나. 그리고 사명감이 강하구나. 네. 그런 자부심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와, 서울시 공무원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 산하의 예. 보건국이나 이런 쪽에 예, 계신 보건복지부, 분들 예.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거. 네, 예. 그래요. 예. 네. 칭찬만 이렇게 하시면 듣는 청취자분들이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자를 좀 소개해드리고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정성환 청취자께서 네. 현재 서울시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동현 의원부터 해볼까요? 어떤 특정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조금 시민과의 소통이 초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소통을 중요시하시고 좀 만나러 많이 다니시는데요. 그만큼 뭐 열정이 식었다기보다는 좀 더 고도화되어 있는 작업을 들어가면서 네. 좀 소통이 부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 전반적으로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얻는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지금 얘기하시니까 1년 전 이맘때는 왜 옥탑방에 한여름에도 가서 네, 네, 네. 박원순 시장이 네. 또 기고도 하고 네. 결국 이제 소통을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동현 의원의 지적이시고 김하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정책 중에 뭐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동현 의원은 소통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도 지금 소통 분야도 분야지만 제가 이제 보건복지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보건복지의 그 지원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요 그대로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급한 예산이 좀 이제 있는 것 같고 또 물론 그 중에서 뭐 인건비라든가 나머지 이제 그 시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그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안 가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아, 현장에 가서 예, 현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보고 그러면 예, 그렇다는 예,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36분인데요. 허리케인 라디오 대시민 소통 프로젝트 너그 동네 시의원 뭐하시노 비례대표 김하숙 시의원, 성동구의 이동현 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자분께서 논산훈련소 방송 같아요. 그리고 아 그래요? 아따 성격 겁나 급하시네요. 아, 뭐 처음 해보시는 건데요, 뭐. 예, 예. 생각보다 어렵네요. 예. 예. 자, 이동현 의원 이 노래가요 80 몇 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이용의 서울이란 노래 이거 아세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처음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태어나시기 9년 전에 나온 노래니까 예. 그렇겠네요. 가수 이용 씨는 아시죠? 예, TV 그 뭐 예능 프로에서 조금 예능 프로에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자 이동현 의원님, 나도 DJ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빨간불이 꺼졌다 켜지면 시작해 주세요. 자, 멋진 멘트와 함께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힘을 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늘을 치열하게 보내시는 시민들을 보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한번 지친 삶의 동료 그리고 친구, 가족분들께 전화해서 힘을 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롤러코스터가 부릅니다. 힘을 내요, 미스터 기. 아까 말씀 잘하시더니 멘트 할 때 좀 떠시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동현 의원의 DJ 멘트로 들은 노래였습니다. 롤러코스터 힘을 내요 미스터 킴인데 1318 청취자께서요. 네. 오늘 진짜 힘든 하루였는데 이 노래가 위로가 되네요. 고맙습니다. 힘이 되는 시의원 맞네요. 이동현 화이팅. 감사합니다. 끝번호 1318 계신 분인데 청취자분 혹시 친척이에요? 아니요, 저는 뒷번호가 그게 아닌데요. 예. 네. 자, 이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이 2000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예. 그럼 이 의원께서는 초등학교 3학년쯤 나온 노래인가요? 요즘 노래는 예, 아닌데. 3학년입니다. 예. 예. 3학년. 요즘은 저 바빠서 노래 들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주로 저도 라디오 통해서 노래 듣는데요. 예. 그때 한번 그러면서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게 됐구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한석 의원님한테 온 문자 같은데 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시의원님들 매주 출연해서 궁금한 시정 현황들 설명해 주셔서 잘 듣고 있고요. 오늘 출연하신 김한석 의원님은 DJ는 안 되실 것 같고요. 계속 시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50분이라 슬슬 이 코너도 마무리해야 될 텐데. 자, 끝으로요.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시의원이 되고 난 후 가장 지금 1년 좀 조금 넘으셨잖아요. 두 분 다 초선이시니까. 네. 네.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었다면 이동현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들어오자마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생길 때 뿌듯한데요. 특히 네. 대표적으로 한 지역에 조금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마을 버스가 다니는데 잠시 앉아 머물 곳이 없다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정류장에서요? 예, 정류장에서 좀 의자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비가 올 때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네. 정류소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아, 그거 중요하죠. 예, 쉽지 않은 민원이었는데 약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기관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취약계층분들과 토론하고 고민한 결과 끝에 약 6개월 전에 설치가 됐었는데 마을 아직도 정류소를 만들었다고요? 정류장은 있었는데 앉아서 잠시나마 어르신들을 대기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특히 더울 때는 또 서 계시는 것 자체가 힘드실 수도 있어서 그럼요. 앉아 계시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매일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뿌듯함을 좀 몇 느끼고 군데나 있습니다. 만들으셨어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직접 말씀을 해주셨던 곳은 두 군데였는데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기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버스 정류장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류장은 거기 이제 벤치는 있는데 아니요, 벤치도 없었습니다. 아, 벤치도 그냥 없는 정류장만 버스 정류장인데. 있었고, 예, 그래서 벤치랑 조금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이렇게 바람막이 알겠어요. 정도, 예, 정말 했었습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그 장면 보고 보람 찼다. 예, 이런 생각 어르신들 드신다 앉아 계실 이거죠. 때. 네. 이번에는 김하숙 의원님 네. 1년 시의원 하시면서 가장 보람 찼던 저는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소규모 시설을 한 7, 80군데 다녔습니다. 그 다닐 때마다 그때 이제 그 노인분이나 또는 이제 뭐 유치원이나 영화원 가면 그 원장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시의원님이 이 현장 방문한 건 처음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막 손을 잡고 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시고 또 그 이제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정말 시의원이 잘 됐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현장 방문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보람을 좀 느끼죠. 저희가 아까 2시 40분부터 안진걸의 암행어사 코너에서요. 네. 요양원 실태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네네. 요양원 쪽에도 많이 현장 시찰을 가보십니까? 예, 몇 군데 갔습니다. 네. 예. 어느 쪽에 있는 데 가보셨어요? 이제 뭐 은평의 마을 같은데 또는 뭐 강동구에 있는 복지센터 이제 몇 군데 갔는데 뭐 가면 참 이제 복잡한 사연이 많죠. 네. 참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예. 예. 기왕 그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을 네네. 갖고 지켜봐 주시면 네.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324님께서 이동현 의원 네. 덕분에 할머니가 비 안 맞고 앉아서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화이팅! 주민이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다른 동네 버스 정류장은 다른 시설이 뭔가 있나 봐요. 예, 뭐 기초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도 있고요. 예.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 유난히 이게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한숙 의원님은 이제 어디 지역에 안 계시고 네. 이번에는 이제 비례대표로 오셨으니까. 네. 네. 하여튼 이런 방송 처음 해보실 텐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렵긴요. 저 대령 예편하셨다면서요? 아, 그거는 이거하고 다르죠. 네. 예. 지금도 이제 지휘관의 그 뉘앙스가 아직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동현 의원은요? 소감 좀.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1년이라서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에 출연하신 예. 예. 저는 방송 이 존경하는 김하숙 의원님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말레이곰으로 유명한 최고 하나님을 이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예. DJ에 대해서 로망이 있었는데 예. 경험도 한 것 같아서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너그 동네 시의원 모아시노 마칠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비례대표 김하숙 의원하고요, 성동구의 이동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